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하트 표시나 혹은 댓글로 잘 들린다고, 네, 남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호스팅이랑 그다음에 연수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채팅창을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출석 체크 링크 뭐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혹시 복사해서 보내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보훈중학교의 과학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연수 강연팀,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연수 강연팀 부팀장으로 지금 현재 네, 있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바이브 코딩, 요즘 핫한 주제죠. 이 바이브 코딩에서 제가 이제 개발했던 사례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바이브 코딩의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한 20%의 그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 용어 목록들을 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목록들을 같이 저랑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수 기획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목차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개발했던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 목록을 쭉 훑어보신 다음에 그 용어 목록들을 어떻게 제가 웹앱에 적용을 했고 어떻게 개발 및 배포까지 했는지를 뭐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서 설명을 했듯이 고은중학교 과학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너무 대단한 능력자지만, 저는 예, 배워나가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부 장관 표창을 한 개 수상을 하긴 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딪혀 보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바이브 코딩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웹앱이나 아니면 교육 활동을 수행을 하고자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매 대단원별로 아이들한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과학 교사다 보니까 과학 교과 특성상 아이들이 그냥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실제로는 이 과학이라는 교과가 실생활과 많은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관성을 많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단 과학뿐만 아니라 그 과학 내용들을 인문학적인 요소나 아니면 사용과 연계 지어서 좀 해석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기획하는 활동형 수업이나 또는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좀 테마라든가 조금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역할도 부여를 하고 조금 이제 테마를 입혀보는 것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이런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 보고 그 태양계 단어를 배울 때 만약에 우리가 상상력을 크게 발휘를 해서 그 SF 영화처럼요. 그 행성 간 여행이 자유로운 시대에 도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때 우리가 여행 상품을 기획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각자 두 개의 행성을 정하게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행성에 대해서 놀거리, 먹거리, 굿즈, 랜드마크 같은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여행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을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도 뒤져보고 또는 검색도 해보고 아이들만의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이런 대단 재밌는 상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성 같은 경우에 화산 케이크 같은 거라던가 혹은 이제 비빔밥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 여행 홍보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자기가 상상하고 있던 것들을 예전에 기존에 이 수행평가를 했을 때에는 이제 직접 그려보게 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제 도화지에다가 이제 여행 홍보 책자를 만들도록 이렇게 시켰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림 그리는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좀 나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상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 AI 프롬프팅 제가 좀 알려줘가지고 AI 프롬프팅을 통해서 실제 산출물로 내가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퀄리티 높고 학생들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다 자기만의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화성에는 이제 북극 쪽에 이제 극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저트를 좋아하는 한 친구가 이 극관에 있는 이 극관을 그 슈가 파우더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디저트에서 이제 있어 보이는 그런 걸로 잘 표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 동상을 랜드마크로 한 모습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이제 화성이 영어로 마을스잖아요. 그래서 이 브루노 마스가 공연하는 모습도 이렇게 이제 나타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모든도 되게 과학적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 온실 효과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근데 엄청 똑똑한 학생이 이제 금성이 온실 효과가 강화해서 고도지근하다라는 것을 역으로 착안을 해서 금성으로 찜질방을 랜드마크를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금성 찜질방을 나타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굿즈를 만들 때 이제 또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성의 느낌을 담은 이런 향수도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유학생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유학생이 자기의 꿈이 자기만의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 달, 저희가 달 하면 떠오르는 게 달과 보름달과 달토끼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보름달 모양의 빵과 이제 토끼 모양의 모찌를 이렇게 세트 메뉴로 내어주는 그런 먹거리 상품을 기획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창의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써서 아이들한테 시켜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되게 감탄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요 친구들이 아마 만점받은 작품들일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해왕성 여행 패키지로 이렇게 만든 모습,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자기만의 천왕성과 화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이 목성에는 마카롱 그 목성에 대적점이라고 하는 이제 점이 있는데 그 대적점을 이용한 마카롱이라던가 포성하면 저희가 고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고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찍어 포성 먹겠지? 모양 나도 잘 이제 먹겠지? 고리를 다른 거안 이용한 먹겠지? 그리고 그 너 회전축 말했다 먹을 레일을 이렇게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중학생 학생들은 그 모둠별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둠이 걸리든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그 고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행평가를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이 모둠을 짜줄 건데 내가 짜주는 게 좋겠니? 혹은 랜덤으로 모둠을 짜주는 게 좋겠니? 아니면 인공지능이 프롬프팅을 바탕으로 한 그 관리 툴로 만든 그 프롬프팅으로 그렇게 조별을 짜는 게 좋겠니? 하니까 아이들이 죄다 인공지능이 짜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수행평가는 작년에 했던 건데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너는 기업 관리, 기업팀에서 이제 1억을 받고 일하는 전문 보편성 업자야. 물론 이런 업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래 학생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러한 수행평가를 할 예정인데, 모둠별로 네다섯 명씩 총 다섯 모둠을 구성을 해달라. 그래서 절대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MBTI 심리학, 기업에서 활용하는 인사관리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최적의 조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되게 조편성을 잘해주더라고요. 조편성을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팀 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바탕으로 이렇게 도를 짜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나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 과별로 모둠을 짤 때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맡았던 요 친구들이 제가 맡았던 그 학교에서 역대급 세대라고 불리던 학급이었어요. 진짜 100명 중에 학업 중단 숙려제를 10명 가까이 있었고 그 학업 위기 관리위원회가 20몇 건이나 열린 역대급 행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이제 수행평가한다고 MBTI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가지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 2학년 친구들이 그 ENTP, INTP, ENFP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ENTP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3% 정도밖에 없는 MBTI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 4배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이 ENTP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ENTP는 이제 약간 공격적인 또라이, INTP는 이제 내향적인 또라이, ENFP는 그냥 발랄한 또라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세 명 친구들이 이제 주로 이루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기가 약한 친구들은 뭐라 해야 할까요? 그 기를 못 펴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요 세 MBTI들이 교사 MBTI에서 많은 ESFJ, ESTJ들과 갈등도 가장 많은 MBTI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저 또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미성숙한 ENTP랑 INTP, ENFP가 이 집단에 많았을 때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물어보니까 분석을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난사를 하는데 이제 실행은 안 한다.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공격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규칙과 권위에 반항을 하고 그리고 분석 마비, 완벽주의. 얘네들이 이제 아이디어만 계속 내고 완벽주의에 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산출물을 진짜 늦게 내더라고요. 이런 특징들이 이제 이렇게 다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수행평가가 마친 다음에 저희 학년 회의 시간에 공유를 하니까 그 부장님들이 되게 웃으시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어떻게 얘네들 지도해봐야 할까 하면서 이 학년에 맞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사용을 해봤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방향을 한번 틀어본 게 저도 일단 ENTP거든요. 이제 ENTP랑 INTP 특징들이 얘네들이 되게 아이디어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러면 아이디어 쪽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2학년 때 그 2학년 때 그 아이들은 그 동물과 에너지라고 해서 인체와 관련된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들 건강해지고 싶고 그리고 뭐라 해야 할까요? 이 의료와 관련된 산업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바이브 코딩을 이용을 해서 자신만의 건강 서비스를 개발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5차시 동안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프롬프팅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2차시, 3차시, 4차시 때 동안은 모듈별로 제작도 해보고, 그 다음 홍보 포스터를 이제 바이브 코딩이랑 그다음 HTML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게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사업 설명회도 해보고 모듈별로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진짜 이 친구들이 이제 아이디어도 좋고 그 다음에 톡튀는 그 발랄함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 친구,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었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수화를 통해서 이제 그 청각 장애인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수화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서 이제 수화하는 그 사진을 찍거나 수화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은 그 수화를 해석해주는 이렇게 웹앱을 제작한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학교 농구부였거든요. 근데 이 농구부 학생이 진짜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 친구가 이 웹앱을 개발한 계기가 자기는 농구 경기를 한번 뛰고 나면은 매일마다 자기가 실수했던 것 때문에 그 며칠간의 그 실수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훈련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은 이 기억을 날려보낼 수 있는 기억 장례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 장례식을 이렇게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보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이거 자기가 다 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장례식이라는 그 톤의 매너에 맞춰가지고 검은색 배경이랑 폰트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역으로 힘든 거를 쿨하게 인정하고 행위로서 장래라는 행위로 이제 날려보낸다라고 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진짜 골 때리는 녀석인 게, 저는 그 검토를 하다 깜짝 놀란 게 왼쪽 아래에 프리미엄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클릭을 해봤더니, 와, 이거 진짜 어디서 본 게 있었는지 이런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고급 AI 충무문을 생성을 해주고, 다양한 장르 배경음악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장르 기록도 이제 디지털 납골당처럼 이제 연구 보관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1,000원을 결제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진짜, 이 친구 진짜 크게 될 친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칭찬도 듬뿍 해주고 아마 100점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수의사가 꾸민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강아지 건강에 초점을 맞춘 그런 웹앱도 이렇게 개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건강 식재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증상과 그리고 이런 말들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건강 식재료를 추천해주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 링크까지 이렇게 함께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이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발상을 떠올렸니?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 유튜브 쇼츠를 보다 보니까 맨날 이제 그 유튜버들이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링크를 클릭을 해서 그 쿠팡 링크로 넘어가는 게 맨날 인상이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로 자신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와 연계해서 여기 식재료를 추천해주고 자신의 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사업성 있는 아이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재미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 소화기의 지식을 담은 이제 똥방구 냄새 웹앱을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음식들이나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냄새가 똥이 언제 나올 것이고 이제 냄새는 어떨 것인가를 예측해주는 그런 웹앱도 이렇게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말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왼쪽에는 이제 음성으로 이제 응급처치하는 법을 텍스트와 함께 알려주고, 오른쪽에는 그 주변 지도 데이터랑 연계를 해가지고 주변의 빈 응급실과 연계해주는 그런 앱을 의미 있는 웹앱도 이렇게 개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이게 바이브 코딩이 중학교 2학년들도 이제 이런 자신만의 웹앱이나 그다음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사업성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창의적이고 그리고 가장 사업성 있는 웹앱은 이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줬었는데요. 이 여학생들 모듬이었어요. 여학생들 모듬이 이제 가상시술 및 견적 서비스를 이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한 이유가 아무래도 사춘기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더 예뻐지겠는데 이 생각들을 맨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쌍꺼풀 수술을 할 건데 그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웹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진을 집어넣고 이제 그 시술 및 어떤 시술을 받을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 모습이 비포 애프터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애프터가 나타나고 주변에 이런 시술들을 잘하는 그런 성형외과를 추천해주는 그런 웹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듣기만 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너희들 나중에 대학생 때 이거 꼭 사업 한번 해봐라 라고 추천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본 옆, 옆에 모듬인 남학생 모듬들이 자기도 질 수가 없다. 우리도 비포 애프터 모델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니라고 하니까 가발 스타일링을 또 해주는 또 골 때리는 이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 모든 걸 뺏기긴 했는데 얘네들도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용을 해서 탈모인들을 위해서 이제 가발을 쓰기 전과 후에 그거를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걸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어떤 가발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가발 애프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친구들은 이제 뺏기긴 했는데 이제
그 되게 모방을 잘했어요. 모방을 잘했고 자기들만의 그거를 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되게 마케팅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홍보 자료를 만들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가발을 이제 자신 있게 써야 하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가발을 이제 그걸 폐기하고 우리 가발을 써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존의 가발을 벗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 머리 위에 AI 스타일리스트 벗어 이런 식으로 되게 이 마케팅 감각이나 그다음 발칙한 이런 도발적인 문구를 이용을 하면서 이런 걸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좀 들으면서 되게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네,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선생님들 또한 약간의 그 터치만 있으면은 선생님들도 누구나 되게 재밌는 자신만의 웹앱이라던가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저는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년 동안 AI를 쭉 써오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 개 배포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밀도를 이용을 해서 자신만의 음료수를 만드는 그러한 웹앱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밀도라는 개념을 배우는데요. 저는 이 밀도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카페 메뉴라던가, 혹은 어른들이 먹는 칵테일에 이 밀도를 이용한 음료수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재료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자신만의 카페 메뉴 또는 무알콜 칵테일 메뉴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이걸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도 카페라는 웹앱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잔도 고른 다음에 자신만의 재료들을 넣어서 층을 쌓아 놓으면은 그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AI가 있어 보이는 메뉴로 이렇게 짜잔하고 이제 탄생시켜주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밀도층에 따라서 분리를 시켜놓고 그 안에 밀도와 관련된 과학적 개념 또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패들렛으로 이것을 공유를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이 썼던 재료들의 밀도, 그리고 밀도 차이가 어떻게 되어서 어떤 물체가 아래로 가라앉았는지 같은 것들을 서로 발표를 해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자신만의 작품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웹앱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1시간 동안 막 붙잡으면서 쌤 이거 그 한 개 말고 여러 개 만들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안 된다. 쌤 이거 여러 개 만들면 돈 너무 많이 나가서 사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하니까 그래도 이제 더 해보고 싶다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1시간 내내 집중을 하면서 자신만의 밀도 카페 메뉴를 이렇게 만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걸 해본 다음에, 이거 그냥 전국구로 한번 그 배포를 해보면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께 올 3월에 한번 배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완전 저 생각과는 다르게 완전 초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전국에 있는 과학교사분들께 바이럴이 되면서 전국에서 약 12,000명에서 48,000명 가까이 그 학생들이 이용을 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방문자 수가 한 12,000명 가까이 되었고, 아마 모든 별로 학생들이 이제 사용을 했다 가정을 했을 시 한 3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한 걸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DM으로도 너무 잘 썼다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들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23만 회 정도의 이제 재료 투입이 있었고, 한 2만 5천 잔 정도의 음료수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렇게 3만 명 가까이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짜잔 하면서 이 이미지가 나올 때 API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API 비용이 3월 한 달 동안 약 60만 원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60만 원 가까이 비용을 제가 다 지출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지출하다가 생각보다 너무 돈이 많이 나가길래 중간에 이걸 한번 틀어가지고 이제 그 API 비용을 이제 바꿔서 이미지 생성 대신에 프롬프트 생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꾼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너무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트래픽도 몰려가지고 중간에 서버가 한번 터지기도 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배포를 해봤더니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즐겨줬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이 교육용 웹앱에 또 새로운 방향성을 한 게 발견을 해봤습니다.
아마 바이브 코딩을 좀 하시거나 개발과 관련된 지식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백엔드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백엔드라는 말 들어보셨으면 채팅창에 1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앞에 보이는 요런 걸 이제 디자인하는 걸 프론트 엔드라고 하고요. 뒤에서 이제 서버 관련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가 백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즉, 안 보이는 것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백엔드 말고 프론트엔드만 관리를 하게 되는데, 뒤에 나타나는 백엔드도 한번 관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이들이 클릭 하나하나마다 서버에 이 기록들이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잡힌 거죠. 그렇게 했더니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선택한 재료들이 통계로 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재료 네 가지가 첫 번째, 우유, 두 번째, 생크림, 세 번째, 초콜릿, 네 번째, 딸기 퓨레. 다들 뭔가 익숙한 재료들을 이렇게 음료에 넣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교사가 아니고 만약에 제가 사업가였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를 그냥 말 그대로 메가커피라던가 혹은 탐앤탐스 같은 카페에다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재료를 좋아하니까 이러한 재료들을 조합해서 신메뉴를 개발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통계 데이터를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교사니까 그런 걸 못 팔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백엔드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은 유의미한 교육적 데이터 또한 저희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부터는 이 웹앱을 개발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퀴즈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같은 것도 집어넣은 다음에 학생들이 어떠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이 웹앱을 한 가지 웹앱만 가지고도 재미도 동시에 잡으면서 저만의 교육 통계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게 가능성이 이 바이브 코딩 한 개만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한 20개 정도의 웹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도 이렇게 다양하게 배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제 인스타그램에 다 업로드를 해놓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QR코드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바이브 코딩을 한번 해보고 싶으실 건데 아마 막막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가 이제 뭐라 해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SNS라던가 스레드 같은 데 올라오는 그런 바이브 코딩 컨텐츠들을 보면서 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저 또한 느끼는 건데 이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 80%의 뼈대는 정말 잘 짜주는데 이 80%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모습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를 잡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시간을 갈아놓곤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80%는 한 30분 만에 뚝딱뚝딱 만드는 편인데 이 나머지 20%를 잘 잡고 요거를 완성도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의 시간을 막 갈아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쉬운 듯 어려운 이유가 제 입장에서 저도 처음에 이거를 혼자서 도전해 볼 때 생각했던 게 구현해 보고 싶은 생각들은 한가득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어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연수를 다니면서 선생님들께 왜 어려운가 여쭤보니까 이 어휘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를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을 때 이 적용 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가 예측이 안 되어서 쉽사리 엔터키를 누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이브 코딩으로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웹앱보다 한 가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교육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 웹앱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디자인이 좋지 않으면 쉽게 집중도를 잃고 화면 내에서 시선들이 너무 분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의 프롬프트만으로 80%의 뼈대만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배포를 했을 때에는 대개 화면 안에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 또한 그런 걸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봤을 때 학생들의 시선들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 분산이 되다 보니까 쉽게 집중력을 잃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웹앱을 만들 때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만 정작 만들어낸 그 산출물에는 그 의도가 이 웹앱에 명확하게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 웹앱도 흐름이거든요, 흐름. 그래서 사용자들이 1번 단계에서 뭘 하고, 2번 단계에서 뭘 하고, 3번 단계에서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교사가 의도했던 그 설계 목적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행할 수가 있는데, 정작 초보자분들이 만드는 그러한 웹앱에서는 이 사용자 흐름이 설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화면 내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브 코딩을 할 때 UI라던가 UX를 이제 사전에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는 걸 저는 강추드리는 편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UI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화면 내에 보이는 것들의 디자인을 U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UX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사용자 경험입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흐름으로 어떠한 설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험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UX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웹앱을 만들어 주시면은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 교육용 웹앱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 또한 한 2, 3년 동안 부딪혀가면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은 제가 웹사이트로 한 개 제작을 해서 나중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UI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글래스 모피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보통 애플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투명 재질의 이런 그 디자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글래스 모피즘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좀 고급적이고 좀 현대적인 인터페이스로 탈바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만든 그러한 산출물들에 살짝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딱 켜자마자 우와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래스 모피즘에는 디자인 요거 한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 트렌드인데 뉴모피즘이라는 트렌드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각, 음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은 조금 현대적이고 네, 재밌는 그런 포인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웹 같은 걸 개발을 할 때 이런 디자인 용어들을 이용을 해서 요거는 글래스 모피즘을 살짝 이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글래스 모피즘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살짝 넣어가지고 조금 이제 행동감 있는 이런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처음 만드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한 번만으로 만들어내는 산출물들은 제가 이런 식이에요. 왼쪽과 같은 식이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텍스트에 위계가 없다 보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부분들을 크게, 그리고 그 글자들의 위계를 나타내주고 그리고 글자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웹앱을 한번 만든 다음에 한 화면 내에 보이는 것들을 타이포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글자들 간의 정보 위계를 표현을 해달라 뿐만 아니라 가독성도 함께 높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 조금 더 가독성 높은 웹앱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정말 제가 많이 쓰는 디자인입니다.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 웹앱이 달라지는 것을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웹을 개발하다 보면은 저희는 컴퓨터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데스크탑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라던가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든 웹앱을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 환경 그리고 화면 크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요소들의 크기들이 변경될 수 있도록 반응형 디자인을 도입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화면 크기, 태블릿, 그다음에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도 이 모바일 환경에서 글씨 크기가 작은 것들을 일일이 확대해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이런 웹앱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반응형 디자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요거 팝업. 요거 같은 경우에 모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알림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또는 주의사항, 그리고 다음 단계로 조금 일시적으로 인지를 멈추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일시정지 포인트와 함께 이렇게 팝업과 모달창을 띄워 놓으면은 이때는 뭘 한다, 이때는 뭘 한다는 인지가 좀 되다 보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터치를 하는 게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무심코 넘기기 쉬운 포인트들을 이렇게 팝업이나 모달을 이용을 해서 네,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 또한 이제 제가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더라고요. 제가 만드신 것들을 쭉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다 보면은 그한 화면 내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한 화면 내에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크롤을 계속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보들을 분류를 해본 다음에 이 정보들을 탭형 디자인으로 분류를 해서 이 탭에서는 뭘 하고, 이 탭에서는 뭘 하고, 이 탭에서는 뭘 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은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들이 나오겠다 하는 웹앱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다 싶을 때에는 이렇게 탭형 디자인들을 도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사이드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 입장에서 저장 불러오기 기능도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내용들을 저장을 했다가 이제 그걸 파일로 불러오게 한다거나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교사용 웹앱 같은 경우도 이런 저장 불러오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뒤에서부터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 함은 이제 게임에 이용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의 몰입도와 이제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방법들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아이들이 교육용 웹앱을 이용을 할 때에는 재미있는 배지라던가 재미있는 칭호를 달아주게 되면은 남학생들이 되게 환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칭호를 얻기 위해서 막 되게 이제 도전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웹앱이 끝났을 때 뭐 이런 칭호를 줘라. 아니면 이제 이 학습 결과에 따라서 뭐 배지를 줘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몰입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약간 경쟁을 유발을 해서 좀 잘하고 싶은 심리를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보드 또는 순위를 이렇게 끝에 보여주게 되면은, 그 되게 멍 때리고 있던 학생들도 뭔가 이제, 이거 나 1위 하고 싶다. 아니면 얘는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에 되게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개발했던 밀도 카페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제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어 봤어요. 요새 학생들은 되게 SNS도 사용을 많이 하고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것들을 되게 공유했을 때 그때 심리적 만족감이 되게 크고 그걸 공유하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티키타카 하는 과정에서 되게 자존감적인 요소들도 충족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것들을 이미지로 예쁘게 저장을 해서 SNS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SNS에도 올리면서 서로 티키타카 하는 모습들이 되게 귀엽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되게 뭐라 해야 할까요? 그 문화적인 요소들과 연계를 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줬던 밀도 카페처럼 학생들에게 이제 자율성을 약간 부여해주면 되게 조금 더 좋은 산출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더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개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할지 조금 이제 막막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브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제미나이에서 캔버스 모드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그냥 이용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도구에 들어가시면은 캔버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 캔버스 모드에서 원하시는 웹앱들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보신 다음에 그 미리 보기로 나오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아무래도 연수 같은 걸 많이 다니다 보면은 자신만의 서명이라던가 자신만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자 서명 및 전자 도장을 만들어주는 웹 앱을 개발해 보고 싶어. 자, 여기 그냥 엔터 치면은 바로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서 Shift 엔터로 하면 줄바꿈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저는 항상 사용자의 흐름을 설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도달했을 때부터 어떠한 순서를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지를 1, 2, 3, 4, 5번 이렇게 넘버링을 달아주면 이 친구가 보다 이해를 잘합니다. 사용자는 웹 앱에 접속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클릭한다. 서명을 클릭했을 시 캔버스가 나와서 서명을 그릴 수 있게 한다. 글씨, 도장, 모양을 선택하면 이름 입력칸이 나오고 이름 입력칸이 세우면 그 이름에 맞게 디지털 도장을 생성해준다. 2, 3에서 만든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흐름을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이 친구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꼭 이때는 캔버스 모드 해주셔야 합니다. 왼쪽에는 이제 채팅창, 오른쪽에는 이렇게 코딩창이 뜨면서 이 친구가 코딩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미리 보기와 함께 이렇게 바로 뚝딱 웹앱이 한 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대로 설명을 해보고 이미지로 저장하니까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죠. 도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제 이름을 폰트까지 궁서체로 이렇게 마련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박창현인 이렇게 되도록 한번 수정은 거쳐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뚝딱 웹앱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웹앱은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 공유 버튼을 통해서 링크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교사끼리 교환을 할 때는 좋아요. 왜냐면은 교사끼리 할 때에는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이제 그냥 이걸 그냥 쓰시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이걸 이용을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구글 로그인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항상 구글 로그인에서 그냥 다 막히더라고요. 몇 명 학생들이.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욕심이 생기면은 그 다음 단계로 추천해드리는 게 구글 AI 스튜디오입니다. 해보다가 조금 더 욕심이 나는데 싶으면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말고요. 아래쪽에 보면 빌드라는 창이 있습니다. 빌드라는 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기만의 이렇게 웹앱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웹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최근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서 인공지능 기능을 넣기도 상당히 간편하고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기반 그 배포 또한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결제 계정만 한 개 달아놓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퍼블리시 버튼만 누르면은 이걸 스타트를 한 다음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여기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퍼블리시 앱만 누르게 되면은 저만의 웹사이트 주소로 이 웹앱이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그냥 학생들한테 전달만 해주면은 구글 로그인이 필요 없이 자신만의 웹앱을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웹앱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AI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웹앱은 사실 돈이 거의 안 나가나 싶을 정도로 적게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AI 기능을 단 시점부터는 제가 API 비용을 모두 감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국의 선생님들과
공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 웹앱을 쓸 때마다, AI 기능을 쓸 때마다 저에게 돈이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청구가 안 되지만, 이제 AI 기능이 들어간 웹앱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많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자신이 로컬 파일도 한번 다뤄보고 싶고, 이제 파일들을 건드려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최근에 이제 3사 툴이 있어요. 클로드에서 개발한 클로드 코드라던가, 챗GPT에서 개발한 코덱스라던가, 혹은 구글에서 만들어낸 안티 그래비티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 또한 이걸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또 진짜 물건이에요. 이 친구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그 로컬 파일들을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배포된 웹앱을 직접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어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연 다음에 자신이 직접 클릭을 해가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뭘 수정을 해야 하고 전체적인 웹앱 느낌이 어떻고 이런 것을 어떻게 피드백하면 좋을지 까지도 막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AI 스튜디오에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되게 또 신세계를 경험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46분 가까이 갔네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제가 이제 개발했던 웹앱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뽑아 가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구나. 한번 체감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르거나 혹은 좀 버벅이진 않는지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개발했던 거 한번 포트폴리오식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이 그 메디컬 계열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의사 소꿉놀이를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기관계, 뭐 호흡계, 뭐 소화계 이런 걸 배우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연계해서 자신이 의사가 되어서 가상의 환자를 한번 진단을 해보게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진료를 클릭을 하면은 AI가 가상 환자를 생성을 해주고요. 물론 이 가상 환자는 제가 교과서 내용들을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도 자주 접해봤을 법한 그러한 이제 병명을 가진 환자들이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마치 있어 보이게 가상의 환자가 이제 바이탈이라는 이제 미터도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너무 안 좋다. 통증이 느껴진다. 명치부린 통증이 느껴진다. 그리고 식사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배 전체가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잠도 못 잔다. 선생님들, 이 환자가 어떠한 병명을 가진 것 같나요? 한번 예측을 해보셔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치 부분이 콕콕 쑤시고 통증이 느껴진다. 배 전체가 더부룩하다. 위험 좋고요. 네,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화계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위험을 의심해 보거나 단순 체함을 의심해 볼 수 있음. 이런 식으로 과학적 근거와 함께 뭐 입력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진단을 제출을 하면은 AI가 학생들의 진단 결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단 소견을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진단을 해라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남긴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치료까지 연결을 해봤어요. 치료 단계로 이동을 하면은 어떠한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치료법이 왜 도움이 되는지까지도 입력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AI가 피드백을 이렇게 남겨주게 됩니다. 물론 AI 피드백을 남겨줄 때에는 제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남겨줘야 할지를 진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진짜 상세하게, 어, 이때는 뭐 어떻게 해야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톤의 매너를 어떻게 갖춰야 하고,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그냥 던져줬을 때보다는 좀 정제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환자들을 다 끝내게 되면은 이제 5명의 총합 등수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라 해야 할까요? 도전 과제 이런 것도 나타나고 AI 생기부 같은 것도 이제 함께 이제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계해서 고등이랑 대학교에도 한번 연계를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고등학교 내용들을 담은 내용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되게 복합적인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때는 중학교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요게 아니네요. 요거네요. 고등 모드. 중학교에 나오는 네 가지 기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에는 신경계라던가 혹은 이제 배설계, 뭐 내분비계, 면역계 이런 것들 다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등교육과정과 연계관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또한 완벽한 한 끼 식사 만들기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 한 종류만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기만의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음식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토핑을 엄청 얹어 보게 됩니다. 돼지국밥 육수에다가 뭐 밥 100g, 아이들이 이때 영양소 같은 걸 많이 배우거든요. 뭐 살코기 100g.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을 필수 영양소들과 학생들이 배우는 영양소들을 가득 채워야 해요. 근데 지방이나 아니면 너무 이제 과도하게 포함되면 안 되는 영양소들을 제외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비타민 뭐 2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시켜보면은 이 친구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점수를 딱 매겨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분석을 좀 빡세게 시키거든요. 오,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만의 이제 이 메뉴를 만들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남자애들이 그냥 막 던지면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낮게 나와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제 코멘트도 남겨주고 이 중요 영양소랑 주의 영양소가 뭐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뭐가 얼마만큼 과도한지를 이렇게 나타내 놨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 당류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뭐가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바탕으로 이전으로 돌아가서 또 막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되게 이거는 의미가 있었던 게 한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웹앱에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한 자신만의 치트키가 뭐냐? 어떤 음식이 그렇게 좋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막 술술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온 답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고등어. 고등어가 진짜 치트키래요. 고등어를 넣으니까 다양한 것들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영양소들도 비타민 같은 게도 충족이 되니까 되게 좋았다. 그다음 아보카도 언급한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다음 귀리 언급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돼지국밥을 만드는데 그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고등어 돼지국밥 뭐시기 뭐 비타민 아보카도 국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수가 막 95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괴식을 만들어 놓고 막 서로 잘했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이게 맞나? 근데 영양학적으로는 또 맞으니까 되게 재밌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되게 과학교사분들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해봤어요. 과학교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가계도를 많이 생성을 하는데 이 가계도를 만들 때 일일이 출제 이미지를 그 파워포인트에서 편집하고 그림판으로 그리는 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한 문제를 만드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이걸 출제용 이미지를 누구나 손쉽게 1, 2분 만에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이미지로 뚝딱뚝딱 이 출제용 이미지를 한 2, 3분 만에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교사분들께 배포를 했더니 현재까지도 월에 한 2, 300명 가까이가 이 웹앱을 이용을 해서 출제용 이미지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뭐 역사 교과, 뭐 수학 교과 할 거 없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거는 과학 교과나 기술 교과에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손목에 차는 그 워치 같은 경우에
심박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박수, 블루투스 심박계랑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웹앱을 한 개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심박수가 언제 높아지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를 볼 때 이 심박수가 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심박수와 연계를 해서 이걸 하면은 이 진짜로 이 데이터와 이 전송을 주고받으면서 실제 이 데이터랑 바탕으로 이 심박수가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불려다 놓고 야, 너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 봐. 했더니 아이들이 뭐 보이즈 넥스트 도어나 그런 친구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돌들의 직캠을 보여주고 실제로 심박수가 상승하는지 보니까 정말로 심박수가 150까지 막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승하는 친구들은 진짜로 이 친구 아이돌을 좋아하구나 하면서 했더니 되게 아이들이 신나하면서 저도 방탄 보여주세요. 저도 뭐 세븐틴 보여주세요 하면서 되게 수업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질문을 왜 이게 심박수가 높아졌는지와 연계하면서 사람들의 호르몬이라던가 어떻게 심장이 뛰는지까지도 연계할 수 있었던 웹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형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돌팔이들이라고 해서 이제 돌들을 학생들이 경매를 통해서 살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돌이 나오고 이 돌에 해당하는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 돌이 어떤 돌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 돌이 혼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바탕으로 경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별로 경매를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끝나면은 이제 낙찰을 하게 되면 이 실제 돌의 가격을 바탕으로 이 돌이 경매 낙찰가와 얼마만큼 다른지를 바탕으로 누가 이득을 받고 누가 손실을 받는지를 바탕으로 경매하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 돌다론 아이들 되게 지루해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뭐 아이들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되게 흥미로워하며 이 돌에 대한 특징들을 잘 암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 형식으로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요거는 학생들과 이제 그 학생부와 연계해가지고 그 아이들 캠페인 같은 걸 진행을 해봤습니다. 바로 학교 생활 빙고라는 걸 만들어 봤고요. 이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에 문제아들은 되게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 모범생들은 되게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칭찬도 사실 잘 못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 작년에 학생부 선생님들과 연계를 해서 이 웹앱을 그 아이들한테 뿌렸습니다. 아이를 뿌려가지고 아이들이 이 모범생 빙고를 이제 해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빙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세 줄 이상 빙고를 달성한 친구들은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저나 아니면 학생부 쌤한테 이제 찾아오게 하면은 이제 이 간식도 주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진짜 학교 생활 열심히 했네. 너 조퇴를 이제까지 세 번밖에 안 했어.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면서 독려도 해주고 하니까 되게 친구들이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범생들이 자기가 되게 그 칭찬받고 싶었던 그게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빙고 했던 이 판들을 막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자기 SNS에 올리고, 나 그래도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그 졸업하기 직전에 막 이런 것들을 막 올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흐뭇해했었습니다. 저도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이슈메이커 이런 것도 해봤는데,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그 모범생이 아니었어가지고, 이슈메이커가 한 세 줄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25% 이상의 수업에서 잠을 잡고, 몰폰도 한 적 있고 볼청소도 해본 적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프 메이커에서 세 줄 가까이 됐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과학 교육 과정을 싹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잠깐만요. 생각해요. 벌써 9시네요. 잠시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네요. 자, 일단은 혹시나 바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잠깐 끊어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가고 자, 출석 체크 링크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감 출석 체크 링크 보고요. 네, 혹시나 출석 체크 마감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마감 출석 체크 링크 네, 접속하셔서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자유롭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근데 자료 링크도 제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질문 한번 받고, 네,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AI 스튜디오로 개발을 많이 했고요. 저는 AI 스튜디오로 만들고 있습니다. AI 스튜디오로 보통 개발을 하고, 배포 또한 그걸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저도 이제 클로드 코드라던가, 안티그래비티 같은 그 로컬 기반의 AI 툴들을 이제 알게 되어서, 최근에는 안티그래비티로 조금 넘어왔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AI 스튜디오로 배포까지 하는데 무리 없이 다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인정보를 최대한 안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아직 소프트웨어 심의는 받지 못했고, 저는 약간 우회 경로를 이용을 한 게, 받은 게, 어차피 그 AI 스튜디오 자체가 제미나이 기반, 즉, 구글 AI 기반으로 다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그걸로 다 퉁쳤습니다. 네, 그걸로 다 퉁치고, 나중에는 저도 한 다음 달이나 한 1학기 말 때쯤에는 제가 만든 웹앱들을 그냥 한 사이트 내에 다 몰아넣고, 그냥 제가 그냥 에두집에다가 심의를 한번 받아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 스튜디오 배포시 요금은 괜찮은지, 이거는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에요. 여기 안에 AI 기능이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단순 배포를 하는 거는 한 번 배포할 때마다 50원에서 70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AI 기능을 넣어서 AI가 어떠한 텍스트를 해석을 하고 그 텍스트를 해석한 걸 바탕으로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사실 얼마 안 들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수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수준이 될 겁니다. 아마 저도 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수업 같은 경우에는 100명 다 해봤자 한 뭐 1,000원, 2,000원 남짓하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 AI를 생성하는 거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나간다. 근데 다만 이미지가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당 25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 바나나 같은 걸 쓸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당 250원 가까이 엄청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영감을 얻는 포인트들은 저도 스레드 같은 거 참고 많이 하고요. 저도 그 유튜버들이나 AI 커뮤니티 참고 많이 하고,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핀터레스트라던가 그 디자이너 분들 팔로우를 많이 해놔가지고 요즘 디자인 트렌드나 그다음에 디자인 용어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편입니다. 네, 사용 및 배포 비용은 제 사비로 다 내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는 한 달에 한 15만 원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저번 달에는 한 60만 원 가까이가 깨졌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연구회 같은 데 가입을 해가지고 교사 개인 통장으로 꽂히는 그런 거에서 AI 비용을 충당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부 자연어로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는데 그 바이브 코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개발 용어들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역으로 그 개발 용어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알다 보니까 이게 이 용어가 이럴 때 쓰이는구나 정도의 감각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사용을 하되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몇 가지 첨부해가지고 같이 네, 바이브 코딩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바쁘신 분들은 이제 더 봐주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은 한 15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냐? 여기에 그 제미나이한테 그 과학 교육과정 문서를 싹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배워야 하는 그 내용들을 추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순으로 AI 노래를 만들 건데 너가 재미있게 작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순으로 작곡을 하고 여기에서 교사분들이 간단하게
단원만 클릭을 하면은 AI가 만들어낸 이 학습지와 함께 노래를 재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습지는 그냥 이제 저장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인쇄 버튼도 이렇게 달아놨고 교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요 웹앱을 네, 오늘 13명 정도가 또 전국에서 이용을 해주셨네요. 요거는 아예 게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아이들 태양계 배울 때, 저는 태양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태양계 행성들이 그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되게 구슬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게임처럼 이 구슬 가지고 알까기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행성을 이렇게 고르면은 실제 중력과 충격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까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게임을 한 개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보시면은 태양의 중력이 강하니까 여기 지금 끌려가는 모습도 보이죠? 이렇게 슈팅을 하면은 태양이 날아가는 모습. 이런 거 바탕으로 학생들이 대전할 수 있는 이런 게임도 개발해봤더니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면서 이걸 집에 가서도 해보고 싶다면서 이렇게 집에서 또 이제 하는 거를 또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안에 이제 학습 포인트들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크기도 비교하고 궤도도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학습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포트폴리오로 다 올려놓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올라갈 패들렛에도 링크 다 함께 첨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올해 개발한 건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선생님 저 진짜 A 받고 싶은데 A 받으려면은 몇 점 받아야 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답해주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봤습니다. 3학년 반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저희 학교 평가 계획서에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목표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하게 했습니다. 목표 점수를 입력을 해서 입력 완료를 누르면 저희 학교 평가 계획서에 의거를 해서 A를 받으려면은 이제 뭐를 몇 점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계획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요거를 제가 오늘 학생들과 조례 시간 때 해봤더니 아이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마침 중학교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목표도 직접 세우고 아이들이 지금 수행평가는 뭐 만약에 날라갔다. 아, 저 수행평가 이번에 망해서 80점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A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막 얘기를 해줍니다. 봐, 수행평가 40%나 들어가. 진짜 중요하니까 나머지 수행평가 두 번째 거는 100점을 꼭 맞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하지만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서술형이 들어가네. 그래서 너 스타일상 약간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중간고사 내가 봤을 때 85점 맞을 것 같거든. 근데 대신에 기말고사를 100점 맞아. 그러면은 뭐 A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특성화고 가는 애들은 대부분 또 E예요. 그래서 한 개 정도 C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너는 C 한 개 무조건 받아야 하니까 너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뭐야? 하니까 자기는 국어가 그래도 자신 있대요. 그럼 이제 국어 너 수행평가 어떻게 했어? 하니까 수행평가 한 개를 말아먹었대요. 70점 맞았대요. 그러면 나머지 수행평가를 90점 맞은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70점 60점만 맞아라. 그럼 C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수행평가 나랑 같이 해가지고 90점 이상 맞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뭐 이런 이제 케이스도 이렇게 마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예시들은 다 끝났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이 용어들은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로 볼 수 있게 제가 웹사이트를 한 개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 또한 함께 첨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바이브 코딩 하다가 이런 게 막힌다, 저런 게 막힌다 싶을 때 이 웹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이런 걸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걸 적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을 여기에 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직접 제가 부딪히면서 얻어낸 이러한 그 용어들을 첨부를 한 거다 보니까 아마 사용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해서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 복사를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만의 웹앱에 프롬프팅을 할 때 입력을 해보시면 네, 바이브 코딩을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혹시,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받아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제 제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올려놓은 게 제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혹시나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 웹앱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냐면요. 홍보는 과학교사 카페가 따로 있어요. 과학교사 카페라던가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홍보를 하는 편입니다. 웹앱 사용량 통계 여쭤봤는데, 네, 사용량 통계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냐면요. 제가 구글 클라우드를 추천을 했잖아요. 이 구글 클라우드가 좋은 게 사용량 통계가 어떤 식으로 잡히냐.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 제가 이제 개발했던 이런 것들 이제 다 담겨져 있고, 대시보드 들어가면은 현재 지금 올해 이번 달은 이제 3만 원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네요. 여기에 지금 뭐 어디 갔지? 요거 API 요청 이거 보면은 이제 누가 얼마만큼 어느 시간대에 썼는지가 다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방향을 최근에는 틀어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를 일일이 이 문서로 이동을 한 다음에 각 프로젝트별로 이제 이 사용량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인공지능한테 넣어가지고 이 웹앱에서 이 사용량이 이 정도 나왔는데 아마 몇 명의 사용자가 이용을 했는지 좀 추론을 해달라 하면은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아예 백엔드로 바꿨습니다. 백엔드로 바꿔가지고 이제 백엔드 서버에 파이어베이스라고 해서 구글에서 이제 개발한 백엔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손쉽게 이제 그 활성 사용자 수를 볼 수 있게 여기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30일 동안 몇 명 사용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달아놓은 웹앱만 이렇게 이제 통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디 있지? 저기 볼라니까 까먹었네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일일이 이제 백엔드로 이제,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에 이제 일일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집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런 날들은 하루에 뭐 600명, 또 500명 이렇게 이제 방문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량들을 이제 판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웹앱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그대로 다시 인공지능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여기에 이제 뭐 개발한 게 이렇게 나왔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채팅창에다가 이 웹앱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열심히 이용을 해서 요 정도의 비용이 나왔다. 이 비용 데이터를 이제 이 웹앱과 연계해서 총 사용자가 몇 명 정도 이걸 이용을 했는지 추론해달라 하면은 이 채팅창에서 되게 잘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노래 만드는 학습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마 팁,
제일 애를 먹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 이미지 저장 기능 아마 애 많이 먹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미지 저장을 하는 순간 이게 한글이다 보니까 얘가 한글을 인식을 잘 못해서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깨지게 만드는 거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최대한 안 깨지게 해달라 또는 이거를 한번 학습지 모양대로 캡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팁이라 하면은 수학 교과라고 하셨으니까 음, 아마 빈칸 같은 거 이런 거 넣는 기능들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최근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제 아이돌 노래 아니면은 트로트 그다음에 또는 랩 장르 같은 것들을 끼워 넣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만들 때 몇 개의 단원들의 트로트나 아니면은 이제 랩 같은 거를 무조건 넣어 놨거든요. 네, 이렇게 랩 같은 장르를 이렇게 넣어 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너무 길어지면은 네, 그 그러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퇴장을 하셔도 됩니다. 네, 자유롭게 퇴장하셔도 저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서 혹시 남아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적 목표 웹앱은 계속 저장해서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네, 요거는 아직은 개발이 덜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어, 지금은 이제 구현을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 저장된 내용들이 제 백엔드에 저장되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전체가 교사용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입력했던 내용들을 이제 싹 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몇 반에 누구가 얼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별로 누가 얼마만큼이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패들렛의 자료가 아직은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마치고 한 10시쯤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네, 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프롬프트 마음 같아서는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계속 이걸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게 올라가서 거의 이제 날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어, 제가 강의 자료 올린 내용 있잖아요. 강의 자료 올린 내용에서 그냥 제 거를 그대로 캡처하세요. 그대로 캡처를 하신 다음에 이러이러한 거를 똑같이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 목적은 이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 달라 하면 아마 만들어 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손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손으로 입력하시지 말고 그냥 제 강의 자료를 윈도우 시프트 S 눌러가지고 쭉 긁으세요. 그럼 쭉 긁은 다음에 그 내용을 첨부를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달라 하면 아마 만들어 줄 겁니다. 네. 네,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연수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수 자료는 10시쯤에 패들렛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강의 녹화본 또한 이제 유튜브에 탑재될 예정이니까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드렸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도 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내용들 주고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궁금한 점들이나 뭐 이제 또 웹사이트 사용법, 뭐 웹앱 사용법들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네, 밤이 길어졌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이상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수 강연팀 부팀장 박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크현 유튜브에도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